세계 추리문학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와 관련하여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아가사 크리스티 실종 사건을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알아볼까 합니다. 때는 1926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아가사 크리스티는 평소 아끼던 차 모리스 코울리 로드스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려 11일 동안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소설 줄거리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12월 4일 저녁, 아가사 크리스티는 서류 가방만 달랑 들고 딸에게 뽀뽀를 해준 후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 대령과 함께 살던 영국의 집을 나와 어딘가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남편은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아가사 크리스티가 몰래 집을 나온 것일까요? 1926년 12월 6일, 아가사 크리스티는 당시 36세였습니다. 그녀는 비밀 열사, 골프장 살인사건과 같은 추리소설 몇 편을 내놓은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실종 소식은 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하며 세계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차는 길드포드 백악경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고 앞바퀴가 언덕 가장자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두꺼운 흙울타리가 굴러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있었다. 1926년 12월 8일, 아가사 크리스티를 수색하기 시작한 지 사흘 후에 경찰은 수색을 중단합니다. 경찰이 수색을 철수한 이유는 그녀의 시동생이 크리스티의 편지를 받았는데 휴식을 위해 요크셔에 있는 휴양시설에 갈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 사건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수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수색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크리스티의 반려견을 현장에 데려와 주인의 채취를 따라갈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당시 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이 사건이 자살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수색은 고유한 풀이라고 불려지는 연못에 집중되는 걸로 보였는데 현지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에는 바닥이 없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특히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크리스티가 자신의 집에서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집은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소문난 외딴 도로에 있다. 그 도로에서는 한 여자가 살해당하고 남자가 자살한 일이 있다. 써닝데이를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아가사 크리스티가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1926년 12월 11일. 크리스티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녀의 비서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926년 12월 12일. 마침내 형사들은 운전자와 아마추어 탐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간에는 크리스티가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개인 비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격분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자작극을 펼치기에는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그녀의 개인 비서는 크리스티가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거기에 쓰여진 건 일정에 관한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의 실종을 해결하려 혈안이 되어 있던 경찰은 크리스티가 집필하고 있던 원고에 주목합니다. 바로 블루 트레인으로 말입니다.
1926년 12월 13일. 무려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크리스티 수색에 참여합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 블러드하운드 6마리와 에어데일 테리어, 세퍼드 경찰 등 평범한 잡종견들까지 수색에 투입합니다. 같은 날 경찰은 크리스티가 남장으로 변장하고 런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크리스티가 자신의 시체가 발견했을 때만 열 수 있는 잘 봉인된 봉투를 남겼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능력자들은 심지어 백악경에서 교령회를 열기도 하죠. 1926년 12월 14일. 신문은 경찰이 현장 근처에서 독극물과 아편이라고 표시된 병과 찢어진 엽서 조각, 여성 모피 코트, 파우더 화장품 상자, 골판지 상자와 어린이 책 2권을 포함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한층 더 형사들은 불길한 가정을 합니다. 크리스티가 애초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1926년 12월 15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여자 아가사 크리스티가 사라진 지 9일 만에 요크셔의 휴양지에서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기자들에게 크리스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1926년 12월 16일 타임즈에서는 아가사 크리스티가 하로게이트 스파에 트리사닐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했다고 전합니다. 크리스티의 남편은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이름은 사실 남편이 외도 상대였던 여성의 이름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크리스티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데리러 하로게이트에 나타났을 때 크리스티는 싸늘하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 부부를 보기 위해 런던 기차역으로 몰려들었고요. 1928년 3월 17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 15개월이 지났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냅니다. 그 후 2년 뒤에 아가사 크리스티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전 남편도 재혼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트리사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100년이 다 된 지금도 전기 작가들과 역사가들은 1926년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울증이나 기억상실 때문이었을까요? 크리스티는 당시 이 일에 대해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28년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곳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버릴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차에 같이 타고 있었고 때문에 단념해야 했죠. 그날 밤 정말 괴로웠어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극단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잔뜩 긴장한 채 집을 나섰어요. 채석장 근처라고 생각되는 길에 도착했을 때 길을 벗어나 언덕 아래쪽을 향해 차를 돌렸어요. 자동차 핸들을 놓고 차가 그대로 굴러가게 그냥 놔두었죠. 차가 어딘가에 부딪혀 확 움직이더니 갑자기 멈춰섰어요. 내 몸이 휙 돌더니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억이 있었죠. 박학다식 TV였습니다.